안녕하세요. 2학년 정법 29번째 드림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로 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이 사법. 이 사법, 요 한자를 잘 봐야 되겠죠? 개인 사자죠? 이 사법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 그 다음에 근대민법이 수정되게 됩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되게 되는데 그 수정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민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성격에 따른 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데, 자, 의미를 보면은, 자, 여기 공자가 이게 무슨 공자일까요? 이 공자는 바로 그 공공,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 또는 이들과,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어떤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 법,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는 거, 이거는 경찰관은 국가를 대리해서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런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는 거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죠. 바로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 또는 국세청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공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또는 각종, 여기 뭐가 들어야 될까요? 각종 소송법. 자, 이런 내용들이, 소송법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거죠. 재판과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들이 공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거는 요 사자가 개인 사자죠.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사법이 되겠습니다. 갑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는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죠. 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을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사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가장 큰 형님격인 법이 바로 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자, 이런 내용도 바로 사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주로 민법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그러면은 민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종류,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법의 규율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재산관계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나눌 수 있는데, 재산관계의 예로는 갑은 자신의 땅을 A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자, 이런 건 재산관계에 관련 있는 거죠. 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자, 이런 것들은 재산관계의 예라고 볼 수 있고, 가족관계는 미성년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여자친구와 혼인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법정 상속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가족관계가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 또는 부동산 거래했다든지 계약을 맺었다든지, 이런 거는 재산관계. 그다음에 가족관계는 혼인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입양을 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상속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구성 내용을 보면은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부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분만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2편과 3편 물권과 채권편은 바로 이게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친족과 상속편은 이거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중에서 우리는 일부 내용을 좀 간추려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단원도 바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누어서 자, 이 민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민법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알아보면 자, 민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된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능을 보면은 재산 관계를 규율하고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자, 이런 얘기 했고 그다음에 요 3번이 중요하죠. 법 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민법은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므로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은 법 일반에 두루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 원칙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민법 2조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을 보면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법률 행위가 이 원칙이 위배될 때는 권리가 남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면 권리가 남용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도 권리가 남용됐을 때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기본 원리에는 근대 민법 그러니까 18,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원리의 바탕이 되는 이념으로는 크게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합리주의. 자, 이 세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는 자, 먼저 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뭘까요? 소유권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자기가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뭘까요? 바로 자, 무슨 원칙일까요? 그쵸,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자,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 사회의 개인을 가족이나 친족의 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자, 어떤 내 동생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뭘까요?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